따르릉 혹은 묵직한 진동음이 고요한 책상을 울리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반가운 누군가의 소식일 거라는 기대감인가요? 아니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불쾌한 긴장감인가요?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은 이제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본연의 기능인 전화는 우리가 가장 깊지 않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콜포비아, 즉 전화 공포증은 이제 특정 성격의 소유자만이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달 주문조차 비대면 요청 사항을 통해 해결하고 업무 중 걸려온 전화에 숨을 들이켜며 대본을 준비해야만 수화기를 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죠. 왜 우리는 이토록 실시간 대화를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느끼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메시지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제권에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는 비동기적 소통입니다. 상대의 메시지를 읽고 나서 답장을 고민할 시간이 있고 쓴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즉, 상대에게 보여줄 나의 모습을 완벽하게 편집하고 정제할 수 있는 안전거리가 확보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전화는 동기적 소통입니다. 상대의 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나의 반응이 튀어나가야 합니다. 0.5초의 정적조차 어색함이나 결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압박감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편집되지 않은 날것의 자아, 혹시라도 튀어나올지 모르는 말실수,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뇌의 과부하. 이 모든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안전함과 여백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화를 두려워하게 된 배경에는 역설적이게도 더 나은 양육을 지향했던 세대적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모 세대인 X세대는 스스로를 라치키키즈라 부르며 방임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느라 빈집에 홀로 돌아와 스스로를 돌봐야 했던 이들은 강한 독립심을 길렀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깊은 외로움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핍을 메우기 위해 X세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된 스텔스 전투기 부모가 되어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엄청난 강도로 개입하여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줍니다. 이러한 보호는 자녀의 자존감을 높였지만 동시에 불편한 상황을 홀로 견디는 사회적 근육은 약화시켰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실시간 대화는 고도의 인지 에너지를 소모하는 전신운동과 같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동시에 표정과 뉘앙스를 읽고 내 생각을 문장으로 만들어 즉시 내뱉어야 합니다. 텍스트 뒤에 숨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복잡한 연산 과정을 처리하는 사회적 근육은 급격히 퇴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가늘어지듯 실시간 소통의 경험이 적은 이들에게 전화벨 소리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로 느껴집니다. 내가 잘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은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 때 느끼는 공포와 흡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안전한 텍스트의 세계로 다시 도망치게 되고 이 회피는 사회적 근육을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콜포비아를 겪는 사람들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완벽하게 보이고 싶다는 강박적인 완벽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SNS와 메신저가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는 자신의 삶과 생각을 정교하게 큐레이팅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사진은 필터로 보정하고 문장은 몇 번이나 다듬어 전송합니다. 하지만 전화는 무보정 라이브 방송과 같습니다. 필터도 삭제 버튼도 없습니다. 통화 중에 버벅거림,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생기는 2초간의 정적, 당황해서 새어나오는 어색한 웃음소리. 이 모든 비완벽함이 상대에게 나의 무능력이나 사회적 미숙함으로 읽힐까봐 우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는 이제 타인에게 나의 빈틈을 보여주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자기검열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심리 전략은 통화를 수행이 아닌 연결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전화를 상대방에게 나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대화의 본질은 정보 전달과 감정의 공유이지 누가 더 유창하게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실수하면 상대가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라는 파격적인 생각을 내가 조금 버벅거려도 상대는 내 진심을 이해할 것이고 설령 어색하더라도 그것 또한 인간적인 교감의 일부다라는 건강한 생각으로 교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는 순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위협이 아닌 온기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퇴화한 사회적 근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점진적 노출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갑자기 중요한 비즈니스 전화를 완벽하게 해내려 하기보다는 실패해도 리스크가 적은 상황부터 의도적으로 전화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비대면 주문 대신 전화 주문을 해보고 가까운 사람에게 메시지 대신 짧은 안부 통화를 시도하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통화가 아니라 전화를 걸었다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뇌가 전화를 해도 아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되면 벨소리에 반응하는 불안 수치는 점차 가라앉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전화를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걸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시간적 경계를 설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전화를 즉시 받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전화를 거절하고 잠시 후 연락하겠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통의 주도권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전화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우리가 콜포비아에 빠져 전화기를 멀리하는 동안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말하기 기능만이 아닙니다. 바로 목소리에 실려오는 비언어적 데이터입니다. 텍스트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만 목소리는 정서를 전달하는 데 압도적인 효율을 자랑합니다. 상대방의 짧은 한숨, 문장 사이의 미묘한 떨림, 그리고 진심이 담긴 웃음소리는 수천 개의 이모티콘보다 훨씬 더 깊은 위로와 신뢰를 전달합니다. 인간은 상대의 목소리를 들을 때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우리가 전화를 두려워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수화기를 드는 이유는 우리 본능이 목소리의 진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픽셀 뒤에 숨어있는 안도감은 일시적이지만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는 연결감은 우리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소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모든 전화를 다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소통의 방식도 진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무작정 전화를 거는 것이 열정이 아닌 무례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소통의 기준은 사전 예고에 있습니다. 지금 전화 가능하신가요? 라는 짧은 메시지 한 줄은 상대방의 시간 주권을 존중하는 가장 현대적인 배려입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준비할 시간을 얻고 전화를 거는 사람은 거절의 두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인간적인 연결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콜포비아를 마주하고 그 벽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허물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이 X세대를 살아 숨쉬는 부모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녀에게 주고자 했던 따뜻한 존재감은 사실 화려한 영상이나 정제된 텍스트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잠들기 전 들려주던 나직한 목소리,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를 반기던 그 따뜻한 부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편집된 데이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간입니다. 조금 버벅거려도 괜찮습니다. 침묵이 흐르면 어떤가요? 그 모든 어색함조차 당신이 지금 그 사람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당신의 연락처 목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메시지 창을 닫고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상대방의 목소리가 당신이 잊고 지냈던 가장 따뜻한 세상을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